일본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산케이 신문이 여론조사 조작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후지TV와 공동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하청을 맡긴 교토 소재 콜센터 일본텔레콤 네트워크가 전화를 돌리지 않고 임의로 수치를 입력해 넣은 것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건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부정이 있었고 1회에 수백 건, 합계 2,500건, 총 조사 건수 중 무려 17%가 부정하게 입력되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콜센터 책임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었다고 자백했는데 최근 아베 지지율이 급락하고 내각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많은 일본인들은 그간 아베 내각을 옹호해온 산케이 신문과 타 우익 계열 언론들의 보도기관으로서 여론조사 조작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부정이다. 사회조사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베 내각과 유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불명이었는데 납득이 된다. 니케이도 자백하려면 지금이다 라며 의심에 가득 찬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속절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포스트 아베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만큼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상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경제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는데 방역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봉쇄 조치를 급히 푼 데 이어 18일 정기국회 폐회로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제한되던 경제활동을 20일부터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봉쇄로 인한 경제 피해가 큰 와중에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수월하겠습니다만 이후의 방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18일 WHO로부터 1일 확진자가 사상 최대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고 일본 미디어들은 제2파가 반드시 온다고 떠들어온 중에 감염 경로 추적 수단으로 오른쪽 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 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코코아라는 달달한 이름을 붙인 이 앱은 1m 이내 15분 이상 가까이 있던 사람을 기록하고 해당 사람이 확진되면 이를 알려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만 세계 각국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입 전부터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최소 60%가 이 앱을 써야 하는데 작년 기준 일본 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66%로 거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설치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오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한국식 추적 기술을 회피하여 동선 앱을 도입하는 만큼 설치를 강제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베 총리도 코코아는 개인정보를 일절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각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즈니스 방문 등 하늘길을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가 1차 대상인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방역 성과 외 다른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일 긴장관계 또한 고려했다는 것인데 19일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제기하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외무상은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한일 갈등이 다시금 격화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하기로 한 것을 한국이 비틀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일시 정지하면서 일본이 성실히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경우 앞선 조치를 재개하겠다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5월 열린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일본이 지적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음을 알렸음에도 일본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중에 중도 계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한국의 한 수를 빼앗겼다며 되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본 점을 기술했고 교도통신 아시아경제뉴스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은 건재하며 오히려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거듭된 불매운동으로 닛산 인피니티 자동차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혼다도 철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체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탈일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학 렌즈 소재 자일릴렌 다이소시아네이트가 한화솔루션의 여수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 의존하던 석탄재도 100% 대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코시히카리, 아키바레 등 일본쌀 품종이 상당 부분 차지하던 곡물 시장에도 10년간 개발한 2000 헤들쌀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코시히카리보다 우수한 점수를 얻으면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지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장에도 시판될 전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일본 우익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이 시국에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내용인데, 거대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이 3월부터 2달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 1위에 서울이 선정된 것입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방콕, 호놀룰루, 타이페이가 뒤를 이으며 랭킹에 올랐는데요. 우익 성향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며 일본인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쇼핑도 식사도 충실하고 재밌겠어. 나도 건강해지면 가고 싶다. 세계 각국 자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어떨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마침 일어난 일 가지고 새삼스레 한국이니까 하고 야단스럽게 떠드는 보도에는 오도하려는 의사를 느껴 나는 파리에서 호텔 프런트 종업원과 말다툼한 일도 있지만 여행은 즐거웠어. 저도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우선은 서울 어디로 갈까 하고 계획하는 것이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캐나다 고향집에 기성하고 싶은데 서울도 가고 싶어. 세계 최대 규모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신종 코로나가 안정되면 가장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가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우익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감염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 한국은 여행지로서 안심감이 크네요. 코로나 대책 낙오국가 일본보다 훨씬 안전.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여행객을 받아들이겠는가네요. 일본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증명이 필수겠죠. 일본 정부는 대응하는 능력이 있을까? 부킹닷컴이 반일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예감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곧바로 페이크 뉴스라고 여기고 그들의 마음의 평화는 지켜질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 1위는 대만입니다. 분명 질문은 한국과 중국, 북한 중 팬데믹 종식 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였을 겁니다. 제일닷컴 빨리 국교 단절해라. 절대 안 갑니다. 김치도 먹지 않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2011년 후지TV 쇼 프로그램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가장 선호하는 냄비 요리로 김치찌개가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거대 식품 가공업체 에바라 공업의 자사제품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에 김치찌개가 올랐습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김치찌개를 즐겨 먹는지 며칠 전 도쿄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 야마모토 타로가 이전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우익 성향 시민에게 공격받았을 때는 당신도 한 달 안에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 우익들조차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2000년 초 한류는 냄비처럼 식어버릴 것이다 라고 조롱하던 일본 우익들의 말과는 달리 한국 관광문화산업은 더 큰 잠재력으로 일본인들에게조차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잿더미에서 꽃을 피운 한국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